자, 그 다음에 이제 연쇄 법칙과 관련된 거듭 제곱의 공식을 한번 보죠. 자, 일단 n이 임의의 실수고 u가 gx일 때 이 u가 미분 가능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u의 n승, 그러니까 n제곱 형태를 미분하면 n의 u의 n 빼기 1에다가 u를 다시 x로 미분한 것을 곱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x의 n제곱을 미분했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미분하면 n이 그냥 임의의 실수라고 했을 때 n의 x의 n 빼기 1제곱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요 x라는 변수가 아니라 u라고 하는 또 다른 x에 대한 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제곱을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하면 요 u라고 하는 녀석이 gx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기 때문에 그것을 n승해서 미분을 하면 이것을 한번 미분을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함수를 한번 미분하는 것처럼 미분하고 그 안에 있던 gx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x라는 변수로 미분해서 곱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형태랑 아래에 있는 형태는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칙을 이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연쇄 법칙의 정의를 적용하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볼게요. 자, y는 x 3승 빼기 1의 전체 100제곱을 미분하여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공식을 사용하면 결국에 요 함수의 100제곱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x 3승 빼기 1의 99제곱에다가 여기 안에 있는 요 내부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 앞에서 푼 것처럼 요 부분을 다른 변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x 세제곱 빼기 1을 u라는 새로운 변수다라고 보면 이때 우리가 y를 어떻게 재표현할 수 있냐면 u의 100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y를 미분할 거다. 근데 미분의 변수가 누구냐면 x예요. 그래서 dy dx를 계산할 건데 이때 y가 u에 대한 함수예요. u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u를 다시 x에 대한, x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x에 대한 함수로 미분을 하자. 자, 그러면 y를 u로 미분하면 u의 미분이니까 이것의 미분은 변수가 6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u의 100에서 1 뺀 값 99제곱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du dx니까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의 제곱. 자, 그리고 u는 우리가 아까 x 3제곱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u 대신에 x의 3제곱 빼기 1이라고 보고 99제곱. 거기에 3x 제곱을 곱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상수값끼리 그리고 요 변수는 앞으로 빼서 한번 곱해보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곱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함수의 미분을 구해라라고 하면 외부 함수,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함수를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내부에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전체 덩어리의 100제곱을 먼저 미분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 외부 함수를 미분하면 즉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은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00에 x 3제곱 빼기 1에 요거 변수로 보면 99제곱이 되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외부가 아닌 요 내부에 있는 x 3승 빼기 1을 다시 미분을 해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3x 제곱.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반드시 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을 볼게요. 예제 4번은 f가 3승분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일 때 f'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요 f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루트 기호 밖에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이것의 정의가 이게 지금 분모만 봤을 때는 이 전체 함수의 3분의 1제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의 분의 1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이너스 승을 취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f'을 구하고 싶다. 즉,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이거를 전체 요만큼을 어떤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미분을 먼저 하면 우리가 요거는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을 뺀 것이 지수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내부에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한다. 그래서 2x, 그다음에 x를 미분하니까 1.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미분값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할 것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완료해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f'을 이제 이렇게 구해봤고, 자, 그리고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g라고 하는 함수가 2t 더하기 1분의 t 빼기 2의 9제곱일 때 g 미분을 구해라. g't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전체 변수를 보면 g라는 함수는 t에 대한 함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전체적으로 제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9제곱이 되어 있고, 그것을 미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함수가 단순한 변수의 형태가 아니라 함수의 모양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미분을 하고 그 내부에 있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G'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G'T는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먼저 미분을 했을 때 이 9제곱이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9에서 1 뺀 값이 지수가 되고 이게 이제 외부 함수를 미분한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내부에 있는 이 함수를 내가 지금 변수로 보고서 미분을 했으니까 이 함수를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t에 대한 미분인데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쓸게요. 또는 이런 기호가 싫은 학생은 여기에 d 오버 dt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2t 더하기 1분의 t 빼기 2의 미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미분을 곱해줘야 되는데 즉 이렇게 나눈 형태, 유리함수의 미분인 거죠. 몫의 미분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나눈 형태라고 해서 몫의 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몫의 미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느냐?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분모와 분자로 나눠서 봤을 때 여기 분모를 G라고 하고 분자를 F라고 했을 때 즉 G분의 F의 미분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잘 알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G분의 F의 미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분모는 제곱을 하고
그러니까 g제곱 x가 되겠죠. g를 미분하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g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f를 한번 미분해요. 프라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f는 그대로 두고, 여기 분모 g를 한번 미분해서 곱한다. 이걸 우리가 목세 미분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여기 분자 형태 보면은 g제곱 x분의 분자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요거를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f 미분의 g, 그러니까 곱한 거니까 두 개 교환을 하면 f 프라임 g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뒷파트, 뒷텀은 fg 프라임인데, 자 이렇게 보면 결국에 분모는 제곱을 하고 분자를 그냥 미분한 다음에 g는 분모를 곱하고 마이너스 f에다가 분모 g를 미분해서 빼주는 형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목세 미분이라고 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을 하면 g 프라임 t는 앞에 텀은 그대로 두고, 자 여기 이제 미분하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게 되죠? 분모는 제곱을 한다. 그리고 f는 미분을 한번 해주고, 뭐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t 빼기 2를 t로 미분하니까 1이죠. 그러니까 1에다가 g를 그대로 곱해요. 그러니까 2t 더하기 1, 그다음에 마이너스 f의 g 프라임. 그러면 f는 그대로 두고 g 프라임, 그럼 2t 더하기 2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2를 곱하면 되네. 그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여기에서 2t 빼기 2t 없어지고, 여기 1하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해서 4니까 더해서 5. 그러면 5하고 9하고 곱해서 45가 되고, 그죠? 그리고 분모를 보니까 2t 더하기 1의 8제곱, 2t 더하기 1의 2제곱 해서 두 개 곱하니까 전체 2t 더하기 1의 10제곱. 그죠? 그리고 분자는 t 빼기 2의 8제곱.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세 미분을 이용하는 미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제는 복잡한 형태로 보이긴 하지만 앞에 함수는 5제곱, 뒤에 있는 함수는 4제곱이 또 곱해져 있는 y라는 함수를 미분을 해라 라는 형태네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미분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고배 미분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f랑 g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둘 다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x에 대한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그거를 x로 다시 미분을 하겠다.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죠? 이런 형태는 f를 먼저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g를 미분해서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g를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f를 한번 미분해서 곱하고. 그죠? 근데 이렇게 봐도 되고, 이 두 텀을 그냥 더하기니까 교환해서 쓰면 f'g 더하기 fg'.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고배 미분이 나오면 이 식을 이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미분을 하면, 우리가 미분을 하라고 했으니 변수를 이제 보면 변수는 x가 되고 y를 x로 미분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미분을 할 건데, 이 함수가 전체적으로 곱으로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곱의 미분을 적용을 할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첫 번째 요만큼, 그다음에 두 번째 텀이 요만큼. 그러니까 두 개의 덩어리가 곱해져 있는데 그것을 미분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곱의 미분을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 앞에 있는 요 텀은 그대로, 그 다음에 F는 그대로, G를 미분,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함수를 미분. 그러면 요만큼을 미분해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x 3승 빼기 x 더하기 1의 4제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미분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라이프니츠 기호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트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G가 요 뒤에 있는 요 텀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죠? F'을 곱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하자. 그러면 2x 더하기 1의 5제곱을 미분한다 해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텀에서 보면 이제 2x 더하기 1의 5제곱에 여기에서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에 이제 x 미분이니까 요거 어떻게 했었죠? 전체적으로 요만큼을 변수로 보고, 그렇죠? 요만큼은 변수로 생각을 해서 요거 미분해주면 요거 지수 내려와서 4, 그 다음에 x 3제곱 빼기 x 더하기 1의 3승.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내부에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라 라고 했으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텀도 보면 이 부분은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x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 부분을 내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함수를 미분을 하면 이 5가 지수 형태의 미분, 그러니까 5 곱하기 2x 더하기 1에 5에서 하나 빼서 4승.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하자. 그러면 2x 더하기 1을 미분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은 다 끝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더 정리를 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공통인수들을 묶어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통인수만 묶어보면 2x 더하기 1 5개 있고 여기는 2x 더하기 1이 4개 있으니까 2x 더하기 1의 4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2라고 하는 변수하고 4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또 공통인수 2가 있네요. 그래서 2를 앞으로 빼고 여기 2x 더하기 1의 4승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다 인수분해서 묶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은 남아있는 텀이 이제 요 부분이랑 요 부분. 그래서 인수분을 해서 다 정리를 하면 이제 요 부분만 앞으로 공통인수를 빼고 이거 곱하기 이렇게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1로 넘어가는 식은 그냥 단순한 계산이니까 각자 해보는 걸로 하고 답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미분을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7번을 보니까 함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요만큼을 내가 또 변수로 생각하고 미분을 하면 되는데
이만큼의 변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또 탄젠트 x가 또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에 변수가 앞에서 푼 예제보다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분류를 해볼게요. 즉, 여기 안에 있는 요만큼을, 사인 안에 있는 함수를 변수 u라고 생각을 해서 요만큼을 u라고 고려를 하면 우리는 결국 요 f라는 함수를 y라고 했을 때 y가 sin u 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u를 내가 뭐라고 했냐면 u는 내가 이 안에 있는 거 그냥 뭉뚱그려서 쓴 거예요. 그래서 u를 코사인 탄젠트 x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코사인과 탄젠트가 곱해진 건 아니고 탄젠트 x가 변수가 돼서 코사인 함수의 변수로 작용을 하는 합성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시 여기서 보면은 코사인의 변수가 x가 아니라 탄젠트 x예요. 그래서 이 탄젠트 x를 다시 변수로 취급을 해주면 자, t라고 한번 해보죠. 변수를 t라고. 자, 그러면 이제 u는 다시 뭐가 되냐면 탄젠트 x를 내가 지금 t라고 놓았으니까 u는 코사인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분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fx라는 이 함수를 x라는 변수로 미분한 값인데 그러면 f를 y라고 했을 때 f를 y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건 이 y를 x로 미분한 값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dy dx는 y를 먼저 뭐에 대해서 미분할 것이냐. 근데 y를 내가 변수 u로 세팅을 했으니까 y를 u로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u를 다시 보니까 u는 어때요? 코사인 t. 즉 변수가 t이기 때문에 u는 t로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u는 t로 미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t를 보니까 t는 x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t라는 녀석은 x로 미분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자, du, 그 다음에 dt 이렇게 뭔가 체인처럼 사슬처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이제 연쇄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체인처럼 이렇게 사슬과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체인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 예제처럼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경우 y가 fu고 u가 gx고 그 x가 다시 t에 대한 변수로 표현이 된다면 이때는 dy dt가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변수를 어떻게 놓았느냐는 그러니까 여기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변수를 여러분이 다 지정을 해서 그것을 체인의 형태로 연결해서 결국 미분을 하면 내가 원하는 미분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텀 dy du는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sin u를 y로 미분한다. 코사인 u겠죠. 자, 그 다음에 du dt. 자, du dt는 자, 코사인 t u가 코사인 t니까 코사인 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t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dt dx는 뭘까요? dt dx는 여기서 보면 되겠죠. 탄젠트 x를 x로 미분한다. 그럼 탄젠트 x를 x로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다 변수로 바꿔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치환을 해주면 코사인 u에서 u 대신에 이제 코사인 탄젠트 x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에 변수를 내가 u라고 봤지만 u라는 녀석은 결국 이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코사인의 탄젠트 x. 여기 u 대신에 여기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sin t, 마이너스 sin t. 근데 t는 다시 변수죠. t를 우리가 탄젠트 x라고 놓았으니까 탄젠트 x를 대신 t 대신에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x는 그냥 x인 거죠. 그래서 시컨트 제곱. 그래서 이런 형태로 미분이 이제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으로 꺼내서 자, 마이너스로 빼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함수들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연쇄 법칙, 체인룰을 적용을 하면 이제 변수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코사인의 변수가 코사인 탄젠트 x가 되고 사인의 변수는 탄젠트 x고 조금 복잡한 형태긴 하지만 이렇게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제 8번. 자, 비슷한 형태의 미분인데 일단 y가 루트 시컨트 x 3승을 미분해라. 이것을 미분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분리를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요 전체 함수를 u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놓으면 y가 너무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y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전체 u니까 루트 u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y가 루트 u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자, u를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시컨트라는 삼각함수의 변수가 x가 아니라 x3제곱이 변수가 됐어요. 그래서 x3제곱이라는 거를 또 다른 변수로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 u가 시컨트 x3제곱이 아니라 u가 시컨트 t가 돼서 뭔가 좀 간단해 보이니까 그렇게 일단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u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꿔주면 u가 이제 시컨트 x 3승이 아니라 시컨트 t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미분의 형태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함수를 미분해라. 그러면 y를 x로 미분하겠다.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체인룰을 적용을 하면 y는 u에 대한 함수니까 u로 먼저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u를 보니까 t에 대한 함수네요. 그래서 u는 t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t를 또 보니까 t는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t는 x로 미분을 하고 자, 그래서 dy, du는 y는 루트 u를 미분한 거니까 이것을 미분하면 2 루트 u분의 1. 그 다음에 du, dt는 이거를 미분한 거. 시컨트 t를 t로 미분한 것. 그래서 뭐가 되나요? 시컨트 t 미분하면 시컨트 t, 탄젠트 t. 그 다음에 dt, dx는 t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러니까 x 3승을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그죠? 자, 그리고 이제 u는 우리가 시컨트 x 3제곱이라고 했으니까 u 대신에 시컨트 x의 세제곱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t도 우리가 변수화한 거니까 x의 세제곱으로 다시 변환해서 넣어주면 시컨트 x의 세제곱 곱하기 탄젠트 x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 3x 제곱 그러면 여기다가 3x 제곱을 그냥 곱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미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체인룰은 이렇게 미분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복잡한 형태, 즉 변수가 하나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변수로 다시 바꿔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쇄 법칙을 적용하면 복잡한 형태의 미분도 이렇게 쉽게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합성 함수의 미분을 확장한 형태다. 그러니까 변수가 몇 개가 되더라도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의 경우에도 이제 변수를 여러 개를 도입을 해서 연쇄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칙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챕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